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기 호인입니다. 날씨가 제법 시원하고 가을 날씨답습니다. 하늘도 넓고 높고 맑고 괜찮습니다. 아침에 공기를 이렇게 맡으면 좋고 하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갈 때마다 약이 늡니다. 갈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게 지금 들으면 스트레스가,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판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시는 줄 알고 있는데도 욕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게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은 저와 같이 구성학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제가 존칭은 생략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치를 하시는 지금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편 얘기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론적인 거를 따져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결과치 중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은행 대출이 지금 국민들의 은행 대출 12조에서 13조랍니다. 이다 올해에 들어서. 두 번째, 청년 실업이 최고랍니다. 역대 몇 년에 걸쳐서 최고랍니다. 의외로 청년들은 해외로 가려고 한답니다. 한국에는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어떤 징후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더 이상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정 상태가 세계 3위랍니다. 꽁지서 3위라고 합니다. 지금 악화일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그러나요? 백악관의 게시판에 문재인을 체포해라, 이런 그 청원글이 올라왔답니다. 그게 1위랍니다. 1위. 그것 또한 세계에서 처음이랍니다. 역대 대통령이 미국 게시판에 올라와서 청원이 올라온 게 처음이랍니다. 이거 참, 그것도 1위랍니다. 1위. 1등을 축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상에서는 대개파라고 한대요. 대개파. 그러니까 머리가 쪼개져도 문재인이라는 이런 파가 있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가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를 그냥 그거는 덮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세상이, 제가 이제 이게 몇 번째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지금 시기가 어려울 때고 아마 해자축으로 가고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분화되고 누구는 좋고 이게 아주 극대극으로 가서 대인관계 아니면 뭐 사람 간의 관계도 뭐 문재인 씨를 이렇게 욕한다, 아니, 그쪽 파가 아니다라고 하면 적대시하는 형태의 어떤 조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화가 되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극에 극을 가니까 정말 이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임종석 뭐 장관인가 그 양반이 지금 북한의 사이트나 이런 거를 뭐 사용하는 사용료를 몇 년에 걸쳐서 아마 한 7, 8억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간에. 그리고 지금 못 지불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그게 뭐 어디에 묶여서. 근데 그걸 지금 못 보내서 어떻게 보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20억.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굴물판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얼른 뭐 잠재적으로 잠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잠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그런가 이런 거를 또 구성학적인 요소를 한번 대인관계적인 요소를 한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입니다. 본명성이. 그리고 울산시장과 뭐 이쪽에 뭐 송철홍과 이 양반은 본명성이 6입니다. 그리고 유재수가 2입니다. 2. 추미애가 6입니다. 조국은 이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조국 이분은 생년월일조차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1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64년생이냐 61년생이냐 이렇게 생년월일조차도 아리송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분을 보면서 8로 보면 본명성 3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짝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내 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명리상의 이제 대인관계론도 있습니다. 근데 구성학적인 대인관계론은 어찌 보면 참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명성 하나 자체만 가지고 놓고 그 사람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미애 씨가 본명성이 6입니다. 송철호가 6입니다. 본명성 6들의 특징은 권력에 눈이 멉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꼭 집권할 것이다. 이거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주 틀이 좋으면 장관을 한다. 사주 틀이 좀 약하면 공무원 해라. 공직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씨의 목표는 제일 목표가 지금의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에 장관 어떤 관 타이틀을 일부 얘기는 뭐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노리면 그다음 대권을 노린다는 뜻이죠. 그만큼 야망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본명성 6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6은 권력의 눈이 멀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성 6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본명성 3입니다. 3은 본명성 3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본명성 3을 보통 교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명성 3이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순간적인 재치가 강하고 말빨이라고 그러나 화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본명성 3을 만약에 극단의 표현을 하면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겉만 번지려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계속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뭐 정의, 뭐 광화문에 나가서 이야기한다, 뭐 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명성 3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극단의 표현으로 가면 그렇게 남을 속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협작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성상의 특징이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본명성 8은 어떠냐? 본명성 8은 욕심이 많습니다. 의외로 본명성 8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이 많습니다. 감춰둔다. 8이라는 건 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상짤이기 때문에 촉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이고 송철호하고 추미애 씨가 6이면 이게 반대 글자입니다. 3과 6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서로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약점, 극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3인 입장 속에서는 6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6은 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명성 3은 불리합니다. 그럼 지금 사태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까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리합니다. 대려 약점을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올해 내지는 내년 6월 전까지는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르면 한 12월 달 정도 안으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감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문제인 거죠. 이거 다 뻔한 얘기잖아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학적분과 뭐 그 서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추미애 장관은 또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뭐 뻑하면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면 서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참. 그리고 그 군대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갔다 왔으면 다 합니다. 그거 바로 영창이에요. 영창. 뭐 더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뭐 계속 뭔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참 답답한 형태야. 그 뭐 동부지검인가 거기 그 검사들인가 그 양반들은 그쪽 편들입니다. 그쪽 가서 재판, 그러니까 뭐 조사라고 그러면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잘 풀어지기는 어렵지만
풀어지기를 바라고, 쉽지 않지만 타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국민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여유가 있고 매달 월급 또박또박 몇 천만 원씩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서민은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는 개판이고 물가는 오르고 밥 한 그릇이 9천 원입니다. 10,000원 돈입니다. 웬만한 사람 못 사 먹어요. 뭐 길거리 사업하는 사람, 중소기업, 거의 부도 문 닫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상황에 또 코로나까지 들어오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일괄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 내년이 중궁의 6입니다. 6이면 선로가 369 선로입니다. 그러면 2년 전이 9입니다. 그럼 내년의 사건은 뭐가 오냐? 무술년에 생겼던 어떤 문제, 군이나 경찰, 법, 정치인들의 문제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서 내년이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명성 6, 이때 추미애 장관이 거둬들일지, 또 아니면 우리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에 거둬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내년도 이런 형태로 해서 시끄러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추미애, 작년엔 조국, 서류 없었고, 올해 추미애 또 서류 없고, 내년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그 관계를 메모를 하시거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명성 1하고 3하고 4는 한 식구입니다. 본명성 2하고 5하고 6하고 8하고 7은 한 식구입니다. 본명성 9하고 8하고 2하고 5는 한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을 뽑는다라든가 직원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명성 1, 본명성 3, 1은 수고, 3은 목이고 4도 목입니다. 본명성 2, 본명성 5, 본명성 6, 본명성 8, 본명성 7. 2는 토고, 5도 토고, 6은 금이고, 8 토고, 금, 7은 금입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9, 본명성 8, 본명성 2, 본명성 5. 9는 화고, 8은 토고, 2는 토고, 5는 토입니다. 이런 형태로 일단 오행상 서로 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조합입니다. 이거는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고 나쁜 거의 어떤 패턴을 따져볼 때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명리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따집니다. 이제 인호술 그룹과 사유축 그룹과 신자진 그룹과 해명이 그룹인데, 인호술 그룹의 선두 그룹은 사유축 그룹, 사유축 그룹의 선두 그룹은 신자진 그룹이고, 신자진 그룹의 선두 그룹은 해명이 그룹입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해서 선호로 따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리상의 논리가 더 맞느냐, 구성학상의 논리가 더 맞느냐라고 뭐 따진다고 하면, 저는 뭐 저로서는 제가 해보니까 구성이 더 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성 중에 제일 좀 강한 것이 누구냐면 본명성 5입니다.
오는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멋대로 삽니다. 통제 안 됩니다. 본명성 5가 원래 중공수자이기 때문에 제왕입니다. 한울입니다. 6이 5가 하늘이면 6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6보다 높은 게 5입니다. 그리고 5는 뭐 속된 말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5는 초상지배를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다. 탈 일이 없다. 웬만큼에서는 어떤 흔하게 말하고 귀신의 조화에 걷어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5라고 하더라도 사주가 좀 탁하면 걷어들일 수가 있죠.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또 본명성 5들이 보통 무속인 쪽, 철학, 종교 이런 쪽을 하시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쭉 해보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본명성 5는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팔자가 좋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명성 2는 이제 노력형이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명성 2가 만약에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서민의 방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장사해야 됩니다. 싼 거 팔아야 됩니다. 싼 거. 100원짜리 국밥, 옛말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명성 나름대로의 각 그 특성이 뭐 쭉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명성 1, 3, 4는 한 식구다. 본명성 2, 5, 6, 8, 7은 한 식구다. 본명성 9, 8, 2, 5는 한 식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마 제2의 어떤 또 다른 폭탄의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예측이 듭니다. 그거는 언제야? 그러니까 무술년, 작년, 재작년, 지금 20년이니까 18년, 2018년에 어떤 문제가 다시 폭탄이 돼서 2021년 내년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러울 논쟁의 요소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명성 6들의 문제고, 본명성 6이기 때문에 사건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추미애 사건은, 이 아들 사건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미애 장관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원래 내년이 추미애 장관님은 내년에 고립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객계라는 어떤 이 파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년이면 많이 깨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주상으로는 원래 지지층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여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시점이 왔고, 내년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등을 잽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사주를 풀어보니까 내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인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